빨리 참여하면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글 안에도 피해의식이라든가 자기 탓하고 있고 자기 자존심 낮아져 있고 우울해 있는 상황에서 너 네 탓이야 빨리 참여해. 그럼 내가 무슨 잘못이 내 잘못이 인정을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때요? 대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 탐진치 참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대신 이제 뭐예요? 자, 우울증 환자들 상담은 어떻게 하냐면은 절대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자, 토하는 거예요, 토. 우리가 구토한다 하더니 토하는 거예요, 토법을 써요, 토법. 이게 토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품어내는 거예요, 품어내는 거. 소통하는 거.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이것이 나눌 수가 있어요, 토법은 이렇게. 그래서 이 토법을 제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 환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줘야 돼. 왜? 우울해서 절대 남과 소통을 안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일상적인 거. 그러면 뭐 일상적인 거. 그러니까 절대 근본 원인과 이런 거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울증의 근본 원인, 뭐 옛날 트라우마 이런 걸 끄집어내면 안 돼.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 여자분들 커피숍에서 2시간, 3시간 친구가 떠들듯이 수다 떨듯이. 수다, 잡다. 남자들은 어때요? 죽어보려고 그러지. 남자들은 못해. 근데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요? 일상적인 걸 가지고,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오늘은 식사를 누구랑 했어? 뭐 먹었어?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대화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일상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그 다음에 누가? 환자가, 우울증, 그냥 환자라고 할게요. 우울증 환자가 90% 이야기하게 만들어. 이야기를 90%가 환자가 하게 하고 상담자는 어때요? 계속 10% 정도만 갖고 계속 대화를 이끌어내주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참 뭐 고생했네요. 참 재밌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긍정 멘트만 조금 아니면 인정해주는 멘트만 날려. 시인이라고 그러죠. 인정하고 이렇게. 친구랑 무슨 이야기 했어요? 막 하면서 그때 또 기분이 어땠어요?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런 하루의 일과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해. 그러면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를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한 3, 4일, 뭐 일주일 정도 반복이 돼. 이게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심한 경우는 2주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일상적인. 이걸 계속 이야기하게 만들어. 계속. 전화로 해도 되고, 앞에 놓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일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기분이 좀 어땠어요? 막 이렇게 해보면은, 우울했어요. 그랬어요. 막 이렇게 해서, 아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그 우울한 거 좀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막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한번 이야기 해볼래요? 하면 또 이야기해. 이제 그때부터. 근데 그 전에는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나한테 하기도 싫고 안 해. 그런데 일상적인 것을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대화하는 연습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나하고 계속 대화하면은 이 사람 내 말을 들어주네. 그러면서 나하고 관계가 라뽀라고 해요, 라뽀. 실례요. 라뽀가 형성이 돼 있어.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것 같다는 그런 믿음감, 신뢰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 라뽀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 내가 실은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해가지고 엄청 싸우고 막 그럴 때 혼자 방치됐어요. 그러면서
뭐 몇 개월 동안 혼자 방치됐어요. 이러면서도 막 그다음에 또 가정폭력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고생 많았네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상처 많이 받았네요. 많이 슬펐겠네요.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줘. 그렇지만 해결책을 절대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누가 치료해? 직접 우울증 환자가 직접 치료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우리는 계속 그때까지는 뭐예요? 듣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듣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치료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다 버리세요. 무슨 말이죠? 상담할 때는 무조건 들어주고 환자 스스로 치료할 수 있게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어떤 상황이 왔더라도 자기 스스로 극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 상담한 사람들이 우리가 우울증 치료할 수 있다 없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인 스스로가 개인 스스로가 직접 치료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일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무엇을 했나요? 오늘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 했나요? 오늘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오늘 무슨 운동했나요? 뭐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이야기해.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것은 우울증 환자도 처음에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화를 할 수 있어. 물으면은 처음에는 대답 안 해도 다 이제 대답하기 시작해, 이런 것들은. 그럼 대답하고, 대화하고 하면은 어때요? 이제 말이 더 많아져. 처음에는 30분 이 전화 통화하기가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1시간, 2시간 계속 이야기를 이제 막 해요. 그러면, 이제 많이 풀렸겠는데, 이 느낌이 쫙 와요. 그때 이제, 그러면은, 슬픔이 어때요? 오늘 감정이 어때요? 뭐, 이렇게 보면은, 오늘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와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라포. 그래서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90% 대화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계속 들어주는 게 90%예요. 10%는 여러분이 말하는 거고, 90%를 이야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이야기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뭘 써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노트에다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좀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걸 비움 노트라고 해요. 왜? 이거를 비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옛날에 있었던 일은 어렸을 때부터 한 번씩 써보세요. 있어도 큰일 써보세요. 좋은 일도 써보고 나쁜 일도 써보고 인생에 있었던 일 써보고 그때 감정도 써보고.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다, 뭐, 내가 뭐 그때 자살 충동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나 정말 막 힘들었었다,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써라. 이게 쓰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때요? 속에 있는 거 지금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비움 노트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보여줄 수도 있어. 옛날에 이 마음이 이랬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고생했네요. 근데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만 해주면 돼요. 보여줄 수도 있지만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너무 창피해요. 야, 누구한테 뭐 트라우마 크게 당했는데 너무 창피해요. 그러면은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나 이미 노트에 쓰는 순간에 자기 있는 속에 있는 것을 계속 뿜어내요. 그러면서 어때요? 생각을 계속 뿜어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정리가 돼. 이건 옛날에 내가 너무 슬펐는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조금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통하거나 이 노트에 적음으로써 어때요?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요.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막 감정을. 무슨 말 알겠죠? 그 전에는 감정 자체를 꽉 억누르고 절대 뿜어내지고도 쌓아놓고 있었던 게 이게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마음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고생했네요. 수고했어요. 가슴이 아프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등의 상대와 마음을 같이 하여 상대가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넘겨보시고 그 다음 호칭은 항상 누구누구님 오늘도 고생했어요.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호칭 왜 불러줘요? 그 사람의 존재야, 존재. 존경을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누구누구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왜 그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나는 일깨워주는, 아까 자존심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위로와 격려, 인정해주는 말만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신이 오늘 무의미한 존재가 아님을 스스로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듣는 것을 본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90% 들어주고 10%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자수 어때요? 미소를 짓고, 만약 앞에서 바로 할 때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 다음에 눈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미소를 지어서, 그 다음에 말 자체도 어때요?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그 마음으로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면은 상대가 눈을 보고 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때요? 눈을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 마음이. 자, 우울증은 탐이 심해서, 분노가 심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대인기피증은 상대에 대한 그 자존심, 그다음에 자신감, 자존감 저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들어줄 때는 누구씨 당신은 괜찮은 분입니다. 누구씨 당신은 마음이 예쁘네요. 누구씨 당신은 착한 분이네요. 등의 말로 격려와 자신감을 부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나는 이렇게 할 건데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말을 자체를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이끌고 가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말이 가장 신뢰를 깨는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말 자체는 우울증 환자한테는, 왜 정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은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냥 힘들었네요, 고생하셨네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많이 아팠겠네요, 슬퍼하셨네요, 고통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인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 환자 중에 너희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년이구나, 그 말을 듣고 싶은 사람도 있다니까. 그거 하니까 펑펑 울고 정말 불쌍한 여자예요. 이 한마디에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정해준 사람이 처음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우울증이 뿜어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쌍하면 불쌍하다 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 표현을 해줘야 돼, 우리가. 근데 당신 젊은만 불쌍한 사람이면 네가 상처 줄 것 같잖아. 그거 아니라니까. 나 그런 마음을 인정받고 싶은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관심을 받고 싶은 거고 그런 거예요. 너 정말 고생했다. 이런 말 자체에 한마디 고생했다고 하면은 좀 상대방이 좀 뭐 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상대방 마음을 한번 어루만져주면서 그거 해주는,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그냥 정말 슬펐다. 정말 고생했네. 이 한마디 자체가 마음을 녹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예요? 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했죠? 뭐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됩니다. 대화 중에 어느 순간 이제 울면서 통곡을 해요. 눈물, 콧물, 감정이 폭발하게 울면서 이제 그때 울면. 그래서 앞에 있을 때는 계속 울기 놔둬야 돼. 울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뭐 그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은 대화라든가 비문법 노트로 이렇게 적어서 계속 뿜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들을 계속 뿜어내고 있었거든. 슬픈 마음, 그 다음에 뭐 탐지치는 마음, 이런 걸 계속 뿜어내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아빠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아빠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는데 내가 뿜어내다 보니까 아빠에 대한 미움, 막 내 입장에서만 막 아빠에 대한 미움, 서운이고 내 마음이거든. 내 마음에서 슬픔이잖아요. 근데 이거 뿜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아빠의 입장에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 잘못이구나 하고 바로 탁 땡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 감정을 부어내니까 뭐예요?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대화 중에 어느 순간 울면서 통곡을 눈물, 콧물 계속 울게 해주면서 휴지나 수건 갖다 주면서 그냥 같은 마음으로 아까 동조하는 마음 있죠. 고생했어요. 아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식으로. 아빠도 힘들었겠네요. 그게 먼저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네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밀어줬는데 뭐 칼로 수십 불 정도 죽이고 싶었는데 응? 지금 보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저한테 말도 못하고 있었네요.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때는 나 혼자 너무 힘들고 슬펐는데 아빠도 엄청 힘들었네요. 이런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때 이제 그러면은 거의 우울증 해결 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한 80% 90%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7번 우울증은 마음속으로 고인 것들입니다. 계속 고이기만 했지 뿜어내지 못한 것들입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아무도 몰라주고 외면했던 것들입니다. 이제 우울증이 쌓인 웅덩이에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댐에서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물줄기로 인해 댐이 무너지듯이 감정의 댐이 무너지면서 마음의 전환가 일어납니다. 우울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올 때는 눈물, 콧물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얼굴은 어떻게 돼요? 대신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밝아지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감이 확 와요.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우울했는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방법을 다 찾아낸 겁니다. 이때 이제 다 이제 1차적으로 우울증에서 벗어났어요. 이 우울증 환자가 자기 스스로 이겨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 했는데도 그렇죠. 이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서 이제 극복했어요. 그러면 더 이제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이 길이 있어요. 해서 뭐예요? 참회를 시키는 거예요. 탐진치 해탈법. 이때 참회를 시키면은 이제 참회가 들어와요. 참회를 아주 잘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 탐진치 마음을 계속 뿜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우울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행복으로 바뀌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요? 자, 중간에 보면은 전날의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계속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세요?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살아갈 건가요? 아니요.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할래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어때요? 탐진치 참회를 하시면 돼요. 하면서 탐진치 참회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 봐봐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네가 돈이 없고 뭐 이런 것도 지금 다 과거에 내가 잘못해서 저축도 못하고 또 사기당하고 다 내 탓으로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 안 그래요? 다 누가 만든 거야? 지금 현재를. 내가 만든 거죠. 내가. 그렇죠? 지금 현재는 과거에 내가 다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미래를 살 거예요? 언제 바뀌어야 돼요? 현재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현재 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탐진치 참회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다 비우고 갑시다. 상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다 비우고 갑시다. 상대 의제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의제는 누가요? 상대가 스스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고통과 우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상대를 내려놓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참회로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울증 마음의 극복법은 우울은 습관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부정적인 마음, 상대 탓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내 탓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하고 탐진치의 마음, 내 중심의 마음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감사와 축원하고 상대와 하나 되는 그 마음으로
우울증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그 1차 치료는 목표가 뭐냐? 약을 스스로 끊고 금단 현상이 없을 정도로. 우울증 환자도 약 많이 먹잖아요. 우울증, 항우울제. 그러니까 그걸 끊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스스로 극복하고 외부 환경이나 충격에 대해서 내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밝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내 중심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상대 중심에서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내가 있어서 발생한 것을 인정하여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회피했죠. 원인에 대해서 회피했는데 지금 인정을 하고 극복하고 감사하고 축원하고 사랑의 마음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우울증 볼까요? 이거만 하고 정리를 하고 자, 우울증의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은 이제 사람이 이제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요걸 갖다가 변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미 엎드려진 물이니까 상황이. 그런데 어때요? 상대를 원망하고 있으면은 내 자체에서 없앨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 이 마음 상태, 우울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뭐예요? 그냥 내가 뿜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 그러고 나서 상대에 대해서 그냥 감사와 축원을 해버립니다. 상대에 대해서. 잘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원망만 해봤자 점점 내 마음에서는 분노가 쌓이니까 어떻게 돼? 이게 자체가 우울증으로 심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감사와 축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의 죄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뭐 구제했다고 막 하잖아요. 하는데 구제는 누가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 겁니다. 그렇죠? 탐진치 차별을 누가 해요? 내 스스로 해야, 자기 스스로 해야. 내 마음은 내가 없애는 거고 여기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말도 있었잖아요. 내가 구제를 다 했지만은 내가 구제한 게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구제는 누가 한다? 자기가 한다. 우울증에서 나오는 것도 누가 해요? 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나는 더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예요? 탐진치에타를 자기가 하는 겁니다. 상대의 죄는 상대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우울증에서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 공부도 못해요? 상대방은 필요가 없어. 상대는 탐진치를 짓지 말고 그 사람이 해야 되고 내 탐진치가 있으니까 내 죄가 있으니까 누가 참여해요? 내가 참여해요. 무슨 말 알겠죠? 상대의 죄는 생각 필요 없어요. 내가 그대로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이 탐진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와이프가 바람 피면은 여러분 죽이고 싶죠. 막. 그렇잖아요. 무념무상 단계에서는 힘이 분별 없어요. 네가 하던 말도. 나도 없고 너도 없으니까 생각이 없어. 그냥 비상체는 뭐예요? 네가 너한테 뭐 많이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널 덜 사랑해줬나 보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하면서 내 탓으로 잡아. 그리고 상대방이 더 잘 줄 수 있는 게 뭔가. 이 사람 잘못은 생각지도 않아. 내가 많은 걸 잘못했구나. 네가 돈을 많이 못 벌어왔구나. 네가 돈을 많이 딴 데 썼구나. 너한테 너 마음 많이 힘들게 했구나. 이런 것만 찾아서 상대 중심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죄는 자기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계속 생각하고 하면은 우울증에서 계속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서 내가 없앨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뭘 써? 이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토법을 시킨다. 자기 스스로 뿜어내기 만들어. 그리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더 우울하니까 뭘 시켜줘요? 그래서 목주 마사지를 해주는 거야. 목 마사지 하세요. 목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목에서 스트레스를 몸의 증상들이 다 없애기 때문에 목. 그래서 이 몸을 풀어주는 게 스트레스 풀어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거예요. 잠깐 끊었다고요.